자, 3점 수능 테스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표면에 쌓인 퇴적물 가의 시간에 따른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 물리량 A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퇴적물이 쌓인 이후에 퇴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리량 A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가라는 건 퇴적물을 의미하는 거고, 이 퇴적물이죠. 근데 보시면 퇴적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깊이는 깊어졌고요. A라는 어떠한 물리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A는 감소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깊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물리량 A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한마디로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게 뭐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됩니다. 퇴적물의 공급 평균 크기. 그러니까 퇴적물의 빈 공간의 평균 크기가 어떻게 되냐? 빈 공간의 평균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퇴적물의 굳어진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진 정도는 당연히 적어집니다. 굳어진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더 많이 굳어졌겠죠. 근데 A라는 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퇴적물의 평균 밀도. 굳어진 정도가 커지는 이유는 공극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공극에 교결 물질이 들어오면서 교결 작용을 하여 퇴적물들이 이제 퇴적암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퇴적물의 평균 밀도는 증가합니다. 우리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에서 그림으로 그대로 봤어요. 원래 있었던 공극에 교결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물리량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2번, 선상지와 해빈에 퇴적된 퇴적물을 조사한 답사 보고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보겠습니다. 선상지가 가고요. 해빈이 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A 광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선상지는 A랑 B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선상지는 어느 환경인지 알아야 되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동일한 화성암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억. 입자의 모서리가 마모된 정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입자의 모서리가 마모됐다는 거는 둥그러졌다는 겁니다. 둥근 정도를 비교하는 거죠. 가와 나의 둥근 정도를 비교하면 나가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죠? 가와 나 모두 속성 작용을 받으면 사암이 된다. 이 A 광물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헤비는 주로 사암입니다. 헤비는 주로 사암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A 광물이라는 A는 사암은 모래가 쌓여서 생기고 석영이 쌓여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헤비는 사암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암. 그쵸? 그러면은 같은 A 광물이 많기 때문에 가의 이 퇴적물도 사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A는 B보다 풍화에 강하다. 자, 선상지는 육상 환경이고요. 해비는 연안이죠. 육상에서 연안까지 더 와야 되죠. 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해빈의 연안 환경에 남아있는 광물은 A예요. B 광물은 풍화돼서 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는 B보다 풍화에 강하다는 맞습니다. 2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3번 화성 탐사 로봇이 화성의 표면에서 암석을 촬영한 거예요. 자, 화성에 있는 암석이라고 하네요. 암석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마모된 둥근 자갈이 포함되어 있다. 기억은 퇴적암이다. 맞죠? 층리와 사층리가 관찰되었다. 그 아까도 좀 나왔던 표현인데 우리 뭐 사층리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퇴적 구조라고 하죠.
퇴적 구조라는 거는 암석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퇴적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걸 침식되는 과정에서 층리가 생긴다. 완전 잘못된 거죠. 층리는 퇴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디귿, 사층리로부터 모래가 공급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사층리로부터 모래 공급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암과 화강암을 나타낸 것이다. 자, 뭐가 사암이고 뭐가 화강암이냐? 그러면은 문제를 보시면 나가 사암, 가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조립질 조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사층리가 발달한다는 틀렸죠. 가는 화강암이니까. 니은 가가 나보다 고온에서 생성되었다. 맞죠? 화석이 산출될 가능성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건 틀렸죠. 화석이 산출될 가능성은 퇴적암인 사암이 화강암보다 높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만약에 가랑 나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가랑 나랑 구분을 못했다고 한들 그러면 니은이 아니면 기역 디귿을 고르셔야 돼요. 다른 걸 골랐다는 거는 이 선지에 있는 개념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뭐가 화강암인지 뭐가 사암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 선지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림의 뭔지를 아는데도 틀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림은 항상 바뀌지만 이 개념은 바뀌지가 않아요. 선지 나오는 표현들은 그게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익혀두셔야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개념 내에서 말씀드렸던 부정합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제입니다. 어느 노두에 대한 설명이다. A 뒤층은 3.7억 년 전, 윗부분은 사암이고 아래는 여감이 존재한다. B는 4.1억 년 전에 퇴적된 사암층이다. A랑 B는 서로 경사져 있고 지질구조 U,U'가 수평면에 대해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자, A는 기저 여감을 포함하고 있다. 아랫부분에 여감층이 있대잖아요. 그쵸? A와 B 모두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기역은 U,U'가 경사 부정한 면이라는 증거이다. 자, 경사 부정합이라는 거는 부정한 면이 경사져 있는지 평행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이 서로 경사져 있으면 경사 부정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역에 여기가 걸려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기역으로 되어 있으면 디귿이 맞아요. 하지만 부정한 면이 기울어져 있든 말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제가 풀어놨던 게 남아있는데 어이구, 지워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어느 절벽에 동서단면을 스케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층과 C단층은 모두 정단층이다. 이 단층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을 나눕니다. 이게 상반, 하반이죠.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기니까 여기 상반이죠. 말이 반대로 나왔어요. 상반, 하반이죠. 상반이 하반에 대해 내려갔기 때문에 정단층이 맞습니다. C단층은. 자, A단층을 경계로 요 층과 요 층. 자, 여기가 상반이죠. 얘가 상반이에요. 얘가 하반이고. 그럼 상반이 하반에 대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정단층이 맞습니다. 그 다음 단층의 생성 시기. 단층의 생성 시기는 단층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단층을 B단층이 끊어먹었어요. 그 다음 B단층을 C단층이 끊어먹었어요. 그럼 생성 시기는 A가 생기고 B가 생기고 C가 생긴 겁니다.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B가 생기고 A가 생겼으면 A가 B를 끊었겠죠. 근데 지금은 B가 A를 끊었기 때문에 A 다음 B, 다음 B가 C에 의해서 끊겼기 때문에 A 다음 B 다음 C 순서가 되는 겁니다. 니은 틀렸죠? 지표면에서 지층의 퇴적 시기는 동쪽으로 갈수록 빠르다. 자, 퇴적 시기가 빠르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퇴적 시기가 빠르다. 그러니까 먼저 퇴적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퇴적되었다는 얘기예요. 퇴적 시기가 빠르다라는 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퇴적되었다랑 퇴적 시기가 빠르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림 보시면 지표면에서의 지층의 퇴적 시기를 보니까 여기만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그럼 가장 오래된 지층이 뭐냐? 가장 서쪽에 있는 요 지층이 제일 오래됐죠. 여기는 제일 퇴적 시기가 늦고요. 나중에 퇴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표현에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퇴적 시기가 빠르다라는 거는 예전에 생성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7번입니다. 최일층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고 갈라진 틈이 관찰되며 모래가 다져지고 굳어진 퇴적암이 관찰된다. 보겠습니다. 최일층은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중생대에 퇴적되었는지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으니까요.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최일층이 모래가 다져지고 굳어진 퇴적암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새1층이 갈라진 틈이 있대요. 건열이라고 하죠. 이 갈라진 틈에서 모래가 다져지고 굳어진 퇴적암이 생겼다. 그럼 갈라지고 나서 생긴 거죠. 그럼 쉐일이 먼저 생긴 거죠. 니은은 맞는 겁니다. 디귿. 이와 같은 퇴적 구조는 주로 수심이 깊은 해양 환경에서 잘 생성된다. 이와 같은 건열과 같은 퇴적 구조는 수심이 깊은 게 아니라 매우 얕은 수심에서 건조한 환경에서 생성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8번. 퇴적 지형을 설명한 것이다. 자, 강원시 태백 구문소와 수월봉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수업하는데 구문소랑 수월봉 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이제 중1급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다른 퇴적 구조 이런 건 물론 안 배우지만 그만큼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원도 태백 구문소의 석회암층은 고생대죠. 그 다음에 삼엽충 화석 나오는 것도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강원도 석회암 고생대 삼엽충. 그 다음에 니은 응해암층. 제주도는 신생대에 생겼어요.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신생대에 생겼기 때문에 제주도 어쩌고는 다 신생대란 얘기예요. 생성 시기는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빠르다. 맞죠? 지평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지측면이. 자, 지측면 보이죠? 여 층리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있을 텐데 지금 강원도 태백 구문소는 이렇게 지측면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석회암층이 크겠지요. 응해암층은 주로 화산재가 쌓여서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는 지층의 퇴적 구조, 다는 퇴적 환경, 맨날 나오는 문제죠. 가에서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은 기억이다. 니은입니다. 사층리를 보시면 니은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에서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가 빠르다. 침강 속도가 빠르다는 건 가장 먼저 가라앉는다는 거고 그래야만 점유측리가 발달하겠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나의 퇴적 구조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된다. 자, 이 나의 퇴적 구조, 이런 점유측리의 퇴적 구조는 대륙사면에서 대륙대로 가는 B에서 B 대륙대입니다. 대륙대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A는 뭐냐면 계곡이 갑자기 느려지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삼각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각주에서는 점이측리 구조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퇴적 구조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된다는 틀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아까 이전 문제에서 봤었던 그 지구와 지루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반, 하반 찾기, 정단층 찾기 그 문제예요.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 판이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고요. 단층 A에서 D는 모두 정단층이다.
A를 기준으로 상반, B를 기준으로 여기 또 상반. 그러니까 지금 상반이 내려가고 상반이 내려가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C와 D를 봐도 여기가 C에서는 얘가 상반, D에서는 얘가 상반이잖아요. 모두 상반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단층입니다. 애초에 열곡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단층이 일어나겠죠. 장력에 의해서 발달하니까요. 디귿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열곡대에서는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지요. 발산의 관계에서는 천발 지진은 발생합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퇴적암의 퇴적 환경 A와 B다. 자, 육상 환경 부채꼴, 연안 환경 삼각형. A는 선상지, B는 삼각주죠. 자, 퇴적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B에서는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삼각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각주라는 거는 강의 하구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넓은 바다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삼각주죠. 그러면은 이 물의 이동 속도가 내려가요. 확 떨어져요. 그러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큰 덩어리를 먼저 내려놓을까요? 작은 모래알을 먼저 내려놓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지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강에서 삼각주를 만나게 되면, 강에서 바다를 만나 삼각주를 형성하게 되면, 가다가 자, 강에서 삼각주를 만나게 되면, 강에서 바다를 넘어서 삼각주를 만나게 되면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무거운 자갈을 먼저 떨구고요. 그 다음에는 조그만 모래를 떨굴 거고, 마지막에 진흙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B에서, 이 삼각주에서 이렇게 세로로 잘라보면, 연직 방향으로 잘라보면 연직 상방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갈을 먼저 내려놓고, 무거운 걸 먼저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맞습니다. A와 B에서는 모두 점이층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점이층리는 대륙대나 깊은 호수에서 발달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2번. 가나다에서 발견된 화석과 구성 암석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나타난 화석은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이고요.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하면 석회암이랑 삼엽충화석, 고생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나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대에 생겼어요. 그러면 각각의 시대가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겠죠?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니까 가의 지층이 가장 먼저 퇴적되었다가 아니라 나가 가장 먼저 퇴적된 거죠. 나는 육상 환경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삼엽충은 바다에 살았으니까. 이것 다의 지층이 퇴적된 이후 융기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지금 껍데기에 조개 껍데기가 보입니다.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바다에서 퇴적됐을 것이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땅에 보이니까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층이 융기에서 현재 육지 위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점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좀 어렵거나 설명이 좀 미흡하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